최근 사우디전에서 또 한 번 고군분투하며 손흥민은 또 한 번 대한민국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린스만 지휘하에 전술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데다 무릎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91분 내내 팀을 이끌어 첫 승을 달성했죠. 이에 토트넘 구단 측에선 손흥민과 하루빨리 재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최근 케인 사태가 벌어졌기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팀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얼굴이 된 손흥민을 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그의 재계약을 염원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선 토트넘을 떠나기 전 케인의 행적과 토트넘의 얼굴이 된 손흥민의 행보를 비교하며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던 해리 케인. 하지만 그는 매번 우승컵 앞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 케인은 토트넘의 성장을 생각하기보단 늘 더 상위의 구단으로 눈을 돌렸죠. 가장 먼저 이적설이 터진 구단은 바로 맨체스터 시티. 2년 전 케인은 맨시티로의 이적을 갈망했지만 토트넘 측에선 한화로 약 1,576억 원의 이적료 제안을 거절하며 케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에선 보란듯이 케인 대신 엘링 홀란을 영입하며 케인을 말끔히 지원했습니다. 당시 홀란드는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신성이었지만 맨시티 스트라이커로 영입된 후 세계 최고의 골잡이가 되었는데요. 이에 힘입어 맨시티는 최근 트래블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측에선 케인이 맨시티의 트래블 소식을 듣고 분명히 질투심에 차오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케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료였던 데니 로즈에게 내가 맨시티에서 뛰었다면 45골을 넣었을 것이라며 꽤나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먼저 이적 제안을 받은 자신이 홀란드 보다 더 잘해낼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토트넘 소속 선수로 뛰면서 계속해 다른 구단으로 눈을 돌리는 케인이 팬들 입장에선 꽤나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센터백 퍼디난드는 토트넘에 머무르고 있던 케인을 두고 케인은 저게 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홀란드가 모두를 잡아먹고 있다. 케인은 너무 아플 것이다. 라고 발언해 평소 케인의 성격을 짐작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번 케인은 눈을 돌릴 구단이 생겼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당시 케인과 재계약을 미리 맺고 있지 않았고 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버티다 내년이 되면 FA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즉 케인을 공짜로 이적시킬 수도 있어 그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 여름 케인을 이적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러브콜을 보낸 게 바로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역시 뮌헨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적이 유력했지만 놀랍게도 케인은 토트넘에 남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케인이 자유계약 시점을 노리고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내년 자유계약으로 팀을 옮기면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뮌헨뿐만 아니라 케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등의 여러 구단에 이적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케인은 이적에 욕심이 없다는 듯 토트넘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케인을 믿고 프리시즌 4경기 중 3경기에 선발 출전시키며 신뢰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택한 것이죠. 우승컵을 향한 열망에 늘 상위 구단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던 케인이기에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케인은 최근 뜻밖의 발언으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으로 출전하기 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 경신에 가까워졌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난 우승 말고 개인 기록을 신경 쓴 적이 없다. 난 매년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우승 경쟁을 하고 싶었다. 뮌헨은 이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팀이었다. 자신은 늘 팀의 승리를 원했지만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은 그걸 해내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렸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차원이 다르다. 물론 토트넘에서도 매 경기 이기려 노력했지만 몇 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고 재앙 수준은 아니었다. 뮌헨은 아니다. 여기선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 지난 맨시티, 홀란드에 대한 발언도 이번 발언도 케인은 늘 인터뷰 때마다 생각 없는 발언으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팬들은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출전해 우크라이나와 경기를 마친 후 SNS에 글을 올리자 넌 독일로 돌아가면 좋겠다. 거기가 훨씬 쉽잖아. 잉글랜드가 이기지 못하면 그것도 재앙일까? 승리해야 하는 건 바이에른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야? 등의 댓글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의 생각 없는 발언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잉글랜드 대표팀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는 이기적인 잉글랜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케인의 미래는 앞으로 몇 년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잠재적으로 그것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겠지만 케인은 한 클럽에 너무 오래 있었다고 덧붙였죠. 이들의 발언은 팀을 저버리고 떠난 케인을 두고도 매너 있는 인터뷰로 일관한 손흥민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케인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케인의 빈자리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늘 그는 웃는 얼굴로 케인은 토트넘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남다른 인성을 보여주었죠. 케인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케인의 대체자를 위한 영입은 없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의 결정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동안 케인 이적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왔다. 그에게 잔류에 대해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케인이 없다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단 철저히 준비하겠다 라고 답해 더 이상은 케인의 미련이 없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죠. 아마 케인의 과한 승부욕에 대해 포스텍 감독도 인지하고 있었을 터. 포스텍 감독 역시 외부 상황이나 요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라 자신과 비슷하게 팀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의리 있는 성격의 손흥민을 주장으로 점 찍은 듯 보였습니다. 포스텍의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없을 상황을 이미 대비했던 것, 그리고 그동안 해리 케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손흥민이 토트넘의 최전방에 서자 해트트릭까지 터뜨리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 전술을 완벽히 소화했죠. 호날두, 캉테, 벤제마 등의 선수들이 대거 이적한 사우디 구단 측의 러브콜에도 손흥민은 꿋꿋하게 홀로 토트넘 잔류를 고집하며 기성용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축구의 자부심과 제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다 라고 거절한 일화 역시 케인의 최근 발언과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토트넘 측에서도 이를 인지한 듯 케인을 말끔히 지원해고 손흥민 위주의 전술로 새롭게 팀을 개편했죠.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도 늘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해리 케인의 플레이에 대한 비판 역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케인은 잉글랜드 주장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기존과 다른 플레이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속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로 상대팀 진영 최전방의 위치에 있지 않고 계속해 밑으로 내려와 미드필더 역할까지 같이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케인의 장점은 골 결정력이었기에 이런 플레이가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사우스게이트 감독 역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케인이 토트넘 때처럼 미들 진영으로 내려서지 않고 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며 그가 스트라이커로서 활약하길 기대한 듯한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케인이 최근 자주 미들 진영으로 내려오자 팬들은 차라리 최전방에 박혀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닌 뮌헨에서도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며 손흥민을 그리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에른에선 똑똑하게 킬패스를 찔러 넣어주던 손흥민의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없을 뿐더러 바이에른을 상대하는 다른 팀들이 매우 깊숙하게 수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전술적으로 카운터 어택이 어려웠던 것이죠. 라인을 내리고 주저앉아 수비를 하는 팀들에게 케인의 10번 스타일이 강점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뮌헨에서의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보다 훨씬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패스워크에 적응해야 합니다. 많은 영국 매체에선 손흥민이 빠진 케인의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가 독일에서 적응하는 시간 역시 꽤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에서 너무나 사랑받았던 듀오지만 이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케인의 선택을 함부로 평가할 순 없겠습니다만 자신이 현재 위치에 서기까지 있었던 과거 토트넘에서의 시간들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그의 발언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듯하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